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흔이 되기 전에 명상을 만나라. 지은이 최순용, 2025년 6월 26일 수호 서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지은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대 초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사로 치열하게 일하는 가운데 마음 챙김을 토대로 하는 윗바사나 명상이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부장검사 시절 보다 자유롭게 명상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변호사로 일하면서 붓다의 가르침과 빨리 원전을 연구하며 이에 기반한 깊이 있는 명상 수행을 지속하고 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명상, 현재에 머무는 기술. 제2장 알아차리면 변화한다. 제3장 모든 삶이 스승이고 수업이다. 제4장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제5장 현실로 뛰어들기. 들어가며. 이 책은 명상을 처음 만나거나 명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다. 명상을 처음 만났을 때 명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지점에서 출발해 열정적으로 파고들기도 했고 조금 시들해지는 때도 있었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간의 명상 경험을 통해서 명상이란 과연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어떤 결과를 얻는지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의 역사가 오래된 관계로 그간 전통적인 말로 설명해 왔기 때문에 현대를 사는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명상의 핵심을 현대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오늘날 명상계의 숙제다. 이 책 역시 그러한 노력들 가운데 하나다. 명상에 관한 34개의 이야기들로 읽어나가다 보면 명상에 대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썼다. 명상은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내가 처한 현실에서 대상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적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 또 명상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 충분히 현실적이면서도 영적인 생활을 함께할 수 있다. 인생의 전환점은 절대로 팡파르를 울리면서 오지 않는다. 사소해 보이는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건 오로지 그것의 가치를 알고 실행하는 사람의 몫이다. 본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명상 열풍이 참 대단합니다. 명상은 동양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서구에서 명상에 더 열광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검사와 변호사로 일하기 훨씬 전인 20대 초반부터 명상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후 30년 이상 명상이 마음에 주는 좋은 효과들로 비교적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 누구나 인생에 대한 다소의 불안감과 불만족스러움을 갖고 살아가죠. 원치 않는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 자신이 집중해야 할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명상은 이러한 고민들에 답을 줍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현재에 있지 못합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과거나 미래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생각을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명상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 다른 곳이 아닌 여기에 머무는 기술입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게 되면 과거나 미래라는 짐을 벗어놓게 되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명상은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개인이 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오만과 편견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차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굴곡에 보다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죠. 현대사회는 사람을 들뜨고 산만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주의를 끄는 것들이 참 많죠.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 주의를 끌어가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만큼 집중이라는 면에서 보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는 과거보다 확실히 산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필요한 집중력을 키우고 산만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명상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중하는 능력은 인생의 모든 곳에서 큰 힘이 됩니다. 집중 명상은 명상의 시작이자 기초입니다. 집중 명상은 대상을 정해두고 그 대상에 반복해서 의식을 가져가는 행위로서 산만함을 없애주고 마음의 안정감을 주죠. 명상에서는 바람직한 집중의 대상으로 자신의 몸, 그 중에서도 호흡을 권장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과 통찰인데요. 지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마음 챙김이라고 말하고 영어로 마인드풀네스라고 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순간순간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좋은 상태가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은 있는 그대로를 꿰뚫어 보는 겁니다. 집중과 통찰은 서로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집중은 정해진 대상에 계속 나의 의식을 가져감으로써 쉽게 안정감을 얻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대상에 집중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찰은 집중과는 성격이 다르죠.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 것이 마음 챙김이기 때문에 통찰 명상은 일상생활과 완전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복잡한 것 같지만 집중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얻듯이 마음을 챙겨 통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지혜로움입니다. 몸에 대해서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기초입니다. 자신의 몸을 마음으로 훑어보는 것으로 영어로 바디 스캔이라고도 합니다. 효과는 상상 이상인데요. 산란한 마음을 쉽게 가라앉혀주고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바디 스캔은 적어도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도록 충분히 해야 마음의 안정과 고요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거나 병원이나 식당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등 일상생활 가운데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면 좋습니다. 명상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방법이라도 스스로 반복해서 실행함으로써만 일상생활에 명상의 효과가 스며들게 할 수 있고 삶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명상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난 먼 곳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걷고, 앉고, 서고, 뛰고, 구부리고, 펴고, 들고 내리고 하는 등 일상생활 가운데 나의 모든 몸의 동작을 알아차려야 하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몸의 움직임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마음 챙김 명상의 1차적인 목표가 돼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현자의 말에 다가가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아도 느낌은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나서 느껴집니다. 느낌은 내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느낄 수 있을 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과거나 미래는 생각할 수 있을 뿐 느낄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느낌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느낌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이기 때문에 순간을 느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현재를 살게 되지만 생각은 과거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현재가 아닌 과거나 미래에 살게 되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말하자면 느끼는 삶이 생각하는 삶보다 행복에 더 가깝게 사는 겁니다. 느낌은 생각에 앞서오고 생각을 이끌기 때문에 마음의 작용 과정에서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낌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느낌에서 시작해서 그에 따라 생각 등 나머지 마음 작용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느낌은 명상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자 관찰 대상이죠. 느낌을 이해하려 한다면 느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생각만 떠오르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르면 얼른 없애려고만 합니다. 우리의 뇌가 살아있는 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냄새나 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생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다투는 것, 그것은 부질없는 싸움입니다. 생각은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죠. 다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고 말과 행동은 결국 습관이 되고 우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몸이나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듯이 생각은 나 자신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냄새나 소리처럼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생각에 그냥 빠져 있는 것과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삶을 이해하고 보다 효율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마음이 긴장하면 몸이 긴장되고 반대로 몸이 긴장하면 마음 역시 긴장합니다. 내 몸과 마음이 이완되어 있는 상태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훨씬 편안하고 좋다는 점에서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이 긴장에서 벗어나 이완된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긍정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항상 이완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상 중에도 이완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이완 상태가 몸과 마음이 멍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죠. 몸과 마음을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이나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명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몸과 마음의 좋은 상태는 항상 이완되어 있되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가 나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원인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미 일어난 결과는 그 원인에 따라 올 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를 구분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미 일어난 결과는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내가 짓는 원인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이 탐욕심이고 그 탐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마음이 분노심입니다. 이 둘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탐욕이 많은 사람이 분명히 분노가 많고 탐욕이 없는 사람은 분노가 없습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의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원인을 만들어 가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적극적이면서도 얼마든지 수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아는 6가지 문이 있습니다. 눈은 대상을 보고, 귀는 소리를 듣고, 코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보고, 피부는 대상을 촉각하고, 뇌는 느끼고 생각합니다. 6가지 감각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공통된 과정을 거칩니다. 눈을 예로 들어볼까요?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죠.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순간, 즉 세상과 접촉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반복될수록 집착과 분노로 강화되죠. 집착과 분노,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느낌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이고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것뿐 좋은 느낌에 집착하거나 싫은 느낌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집착과 분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목석이 되라는 말은 아니죠.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평정심을 갖게 된 사람은 오히려 집착 없이 좋은 느낌을 즐기고 분노 없이 싫은 느낌을 대함으로 훨씬 마음이 가볍고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명상을 통해서 경험해야만 진실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없는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리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몸이 앉아있든 움직이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명상은 명상 방석에서 엉덩이를 떼는 순간부터다 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명상 따로 생활 따로라는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는 격언이죠. 실제로 걷기 명상은 앉기 명상에서의 마음 자세를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징표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긴장이 들 때에는 숨이 가빠지는 반면에 마음이 안정될 때에는 숨이 느리고 깊어집니다. 거꾸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의도적으로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호흡은 마음과 몸을 연결하는 문입니다. 호흡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모든 명상 방법들은 호흡을 중요한 명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숨이 알아서 숨을 쉽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뿐 숨이 자신의 숨을 쉬도록 내버려 둔 채 나는 그 숨결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의 요점입니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지만 막상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지 호흡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하는 우리는 포용적인 자세로 나의 호흡을 이해함으로써 몸과 마음, 즉 나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억지로 삶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하거나 혼자 무엇을 먹을 때 온전하게 음식을 먹는 행위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대화에 빠져 알아차리지 못하면서 음식을 먹곤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챙겨 먹지 못하죠. 우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마음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함께 있지 못하고 항상 이곳 아닌 다른 곳, 지금 아닌 과거나 미래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몸이 하는 일에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데
대화가 자꾸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나려 할 때마다 오늘 이 나물 참 맛있네. 이것 좀 먹어봐. 된장국도 맛있다. 이 된장국은 어떻게 끓인 거야? 라고 하면서 주의를 지금 이곳으로 돌려온다면 그 행위는 가족들을 지금 여기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것이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애로운 행동이죠. 음식을 먹는 시간은 음식에 대한 고마움과 먹고 맛볼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먹기 명상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먹는 행위를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우리 마음에는 매일 수천 개의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 화 또는 분노의 생각은 마음과 몸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화가 일어날 때마다 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마음의 문 앞에 지키고 있던 마음 챙김이라는 감시견이 초대받지 않은 화가 찾아왔을 때 크게 짖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상을 통한 화 다스리기는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화의 마음이 가라앉는 걸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쌓아가면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화의 생각은 힘을 잃어 나에게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화의 마음과 욕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욕심은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마음이고 화는 나로부터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끌어오려는 마음과 나로부터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은 그 방향만 반대일 뿐 기본 작동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뒤집은 화이고 화는 뒤집은 욕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에 대한 명상을 할 때에는 화의 마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마음도 함께 바라보면 좋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파도에 끝없이 흔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고 서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핑을 잘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몸이 기운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필요하듯이 마음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허둥지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뿐 문제의 발단이 된 생각이나 느낌을 눈여겨보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문제의 해답을 구하려는 학생처럼 말이죠.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대충 봅니다. 그러고는 그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생겨난 결과물인 우울, 불안, 후회, 근심 등을 없애려고만 합니다. 명상에서는 일어나는 생각이나 느낌을 섣불리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고만 합니다. 마치 문제가 무엇인지를 빠짐없이 자세하게 종이 위에 적어 나가듯이 그러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참 모호합니다. 마음과 관련해서 또 다른 착각은 마음이 실체가 있고 내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왔다가 사라지는 그 마음에 실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착각 한 가지는 고정된 마음이 있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 자체가 마음이지 따로 고정된 마음이 있어서 그걸 아는 게 아니죠. 불행한 사람은 스토리가 길지만 행복한 사람은 스토리가 짧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 머무르면서 연속된 마음의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반면에
행복한 사람은 이야기가 짧아서 항상 현재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마음을 내 마음이 아니라 단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좋은 마음이든 나쁜 마음이든 내게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 과정의 대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켜볼 줄 모릅니다. 모든 걸 통제하고 개입해서 바꾸려고 하죠. 마음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의 대부분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평상시 바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명상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명상적으로 보면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해 떳떳하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정심을 가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명상가에게 바르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유에서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맨 먼저 의도가 앞섭니다. 그 의도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바른 말과 행동은 바른 의도의 표현이고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은 바르지 못한 의도의 표현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입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는 의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고 좋은 의도는 바른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고 바른 말과 행동이 다시 제대로 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살아갈지는 모두 나의 의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반응이 바로 내가 일으키는 나의 의도입니다. 결국 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 바른 의도로 바르게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고자 하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일상 중에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들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욕심을 냅니까? 욕심은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겁니다. 반대로 감사함은 항상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일어납니다. 명상이 일상 속의 갈등과 고충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 명상은 이따금만 하는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항상 하고 있어야 하죠. 알아차림 명상은 순간순간의 알아차림을 일깨웁니다. 따라서 명상하는 사람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어떤 자투리 순간이라도 다 명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죠. 하루 종일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지루하고 따분하다고 해도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알아차림 상태는 마음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알아차림 상태가 되면 문제가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최소한의 소란만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벌벌 떨면서 거기에 있지도 조용한 구석으로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명상의 목표는 연이은 습관의 흐름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측면을 완전히 자각하는 겁니다. 행하고 경험하는 것의 대부분이 거의 혹은 전혀 우리 주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들은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습관이 되어갑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죠. 우리는 배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교과 과정은 살고 있는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관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관계가 공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전생에 걸친 모든 경험은 배워야 할 귀중한 수업이죠.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보다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경험입니다. 정신적인 성장은 살아온 횟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챙기면서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반응하거나 화를 내지 마십시오.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장함을 느낄 것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겁니다. 힘든 고통 속에서조차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지 감각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쾌락을 삶의 목적으로 여긴다면 불행해질 겁니다. 반대로 삶의 목적을 배움에 둔다면 행복과 만족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거나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충분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삶에는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앞길이 막막하죠. 그럴수록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면 행동하는 방식, 태도, 말, 습관을 바꿔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인생학교의 수업은 배울 때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업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요. 자해 명상은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 자애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을 얻어가는 명상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함으로써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나와 타인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애 명상은 결국 온 세상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자애 명상은 항상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애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타인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고 더 큰 이해심과 연민과 사랑의 감정으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이고 내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격과 습관은 시간이 흐르며 반복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습관을 강화하죠. 이것이 카르마, 즉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삶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들의 연속이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가끔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해오던 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죠.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자동 조종장치 모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동 조종장치가 극대화된다면 동물의 삶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 조종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의 창조자이자 습관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나쁜 습관은 쉽게 몸에 익지만 좋은 습관을 익숙하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명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눈, 귀, 코, 혀 등의 감각기관들로 세상과 접촉하고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떤 느낌이 일어나죠? 좋은 느낌이거나 나쁜 느낌일 겁니다.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가래의 마음으로, 나쁜 느낌에 대해서는 화의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가래와 화가 문제입니다.
가래와 화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결국 습관을 추동하는 힘은 가래와 화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잘못된 가래와 화의 마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느낌과 그 느낌에 어떻게 반응해서 가래와 화의 마음을 일으키는지 이해함으로써 결국 내가 실체도 없는 가래와 화에 부질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에만 가래와 화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가능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느낌과 습관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 상태가 됩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일보다 같은 정도의 나쁜 일을 3배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100만 원을 잃는 것을 3배나 슬픈 일로 생각합니다. 생각은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실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실체가 없는 생각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서는 그걸 억누르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된 대처 방법일까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을 억누르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니고 생각을 회피하는 무관심한 태도도 아닙니다. 생각 바라보기는 그 중간의 길입니다. 생각에 자유와 여유를 주면서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는 중립적인 태도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우리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익성을 잘 이해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유익한 일이 무언지 정확히 알아서 유익한 일을 하고 유익하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의 2번째 의미는 적절성입니다. 일을 할 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걸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고요하고 침착한 상태에서 나오는 거지 흥분되고 불안한 마음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수면이 고요한 호수가 대상을 거울처럼 그대로 비추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동요해서 물결이 치는 호수면과 같다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없고 지혜로운 판단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쉽사리 안정된 마음 상태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고요하고 안정되고 차분한 마음 상태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느낌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싫은 느낌들은 멀리 밀어내려고 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좋은 느낌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싫은 느낌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감각적 쾌락이라는 좋은 느낌만을 쫓아다녀서는 결코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만 살아간다는 건 스스로 느낌이나 감정의 노예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느낌이나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인생은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느낌과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평온과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수는 없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느낌이나 감정이 무엇이 되었든지에 상관없이 지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요란스럽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안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행복감이 내면에서 차오릅니다. 명상을 한다는 건 지금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숙고하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명상은 과학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차리고 배워가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의문이 있어야 하는데요. 명상은 한마디로 나의 인생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흔히 깨달음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것들을 떠올리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순간이 모두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모르는 게 남아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모든 가능성에 열려있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마음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이 무겁다고 할 때는 마음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느끼고, 마음이 가볍다고 할 때는 내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명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멍해라고 부릅니다. 명상을 함으로써 마음을 가볍게 한다는 건 멍해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마음의 멍해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멍해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세상을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더 좋은 감각적 느낌을 더 많이 가지려는 과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은 한번 채워지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킵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큰 불만족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멍에는 화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그러니 화는 뒤집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마음의 멍에이듯이 화도 마음의 멍에입니다. 세 번째 멍에는 게으름과 몽롱함입니다. 게으름과 몽롱함은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서 아무런 발전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이자 스스로에 대한 모독입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 멍에는 들뜸과 후회입니다. 들뜸과 후회는 게으름과 몽롱함의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뜨거나 후회하는 마음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다섯 번째 멍에는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호기심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마땅히 신뢰해야 할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마음 안에 5가지 멍에가 있다면 바닥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색색의 물감을 푼 물, 화에 사로잡힌 마음은 끓는 물, 게으름과 몽롱함에 사로잡힌 마음은 이끼가 낀 물, 들뜸과 후회에 사로잡힌 마음은 바람에 일렁이는 물, 의심에 사로잡힌 마음은 흙탕물과 같습니다. 흐려진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차리는 명상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살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지혜로워 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일을 당해서 자칫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문득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혜로워지는 순간이죠. 언뜻 불행해 보이는 사건을 당해도 조그만 희망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자 명상을 한다는 것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전체를 보려는 마음 자세를 훈련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것들이 무너져 갈 때 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좌절하게 되고 기어이 마음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일에서도 배워간다면 훨씬 풍부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세상도 달리 보일 겁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힌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신하고는 상대방에게 그 견해를 주입하려고 합니다. 명상에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 그 자체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그리스어 판타레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로 만물 유전, 즉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물은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치 흐르는 유체와 같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이미 변화해서 지나가 버린 과거를 현재에도 붙들고 있거나 지금의 상태가 미래에도 당연히 변하지 않고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진실로 누릴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서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만이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뿐이지요. 나의 선입견이나 섣부른 주석을 덧붙이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결론을 얻게 되죠. 예술과 외설 사이의 구별 기준으로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보면 그냥 안다입니다. 보면 그냥 안다라는 문구가 명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숙고한 바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언가를 먼저 보아야만 그 이후에 그걸 알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뭘 알고 판단을 내리기 전에 제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잘못 알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가운데에서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둘째,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과정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는 것이 앞서고 아는 것은 그 뒤를 따르죠. 볼 때는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알 때는 바르게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게 보이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배워서 익히는 것도 명상의 중요한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고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해서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명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세상을 보고 알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부입니다. 우리가 자신과 사회의 발전에 실제로 기여하는 단계는 바로 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단계고 보고 아는 단계는 반응과 행동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명상을 현실로부터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해서 개인적인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매우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명상은 보고 아는 준비 단계를 거쳐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능동적인 행위 단계를 모두 포함해서 그 과정 전부를 개선하려는 매우 적극적인 행위죠. 변하지 않는 완벽한 외적 행복은 이룰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외적인 것들은 내 뜻과 상관없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명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내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적 변화를 일으키려는 굳건하고 지속적인 결심입니다. 우연히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자신을 이끌려는 내적인 힘을 경험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지속하려는 내적 동기가 없다면 그것으로 끝나고 말 겁니다. 진정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변화하려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동기를 스스로에게 계속 부여하면서
그 변화를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내적 변화를 향해 내디딘 첫걸음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글로든 생각으로든 자세하게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의 마음을 인격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다는 비인격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 상태가 나에게서 일어나서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믿는다면 그건 나의 에고만을 키우는 것일 뿐 오히려 마음의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마음을 나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펼쳐지는 하나의 과정으로만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내적 자유를 얻을 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의 맨 밑바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안으로 더욱 더 깊이 침잠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고요함을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인위적으로 할 일도 달리 갈 곳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지 우리는 고요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매일의 명상을 통해서 내적 깊이와 통찰을 경험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한 명확함이 일상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진정한 명상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는 말을 통해 드러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활용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지만 그것이 항상 명확하거나 논리적이거나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명상에서의 분명함이란 상호 소통함에 있어서 서로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마음 챙김을 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한 열쇠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악의적이고 냉소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한 말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이 낫습니다. 천하고 악의적인 말들을 쏟아내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거나 위축돼서 깊은 주제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즐겁고 훌륭한 유머와 합리적인 대화는 모두 지혜로운 말들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훈련하는 건 진실로 친절한 행위를 훈련하는 겁니다.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듣는 말은 단지 말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무수히 오고 가는 말들 가운데에서 평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닫힌 마음은 친절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친절하다고 여기게 될 때 인생이 성스러워집니다. 어떤 이들은 친절함과 함께 살아가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는 무시당하거나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인간들에게 이용당하기도 하죠. 하지만 진정한 친절함은 평정심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 시들지 않습니다. 친절함이란 개인적 존엄성의 사회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절함은 사람의 깊은 곳에 이르는 능력이고 그들을 일깨워서 좀 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명상에서는 친절한 마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자애의 마음, 자신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향한 동정의 마음, 자신보다 나은 입장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마음, 타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항상 평정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그것이죠. 이걸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성스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에고가 줄어든 마음입니다. 명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친절함은 결국 친절함의 주체인 나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평정심으로 가득 차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진실로 타인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